정청래 대표가 자기 말이 그랬잖아요. 나 최후까지 내가 이재명을 지킬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지켜야지. 지켜야지. 네. 이재명 대통령의 어제 발언 그리고 정청래 전 대표의 오늘 그 이원택 전북지사 취임식에 가서 한 발언을 연달아 보시고 이어가 보시겠습니다. 동서간에 엄청난 차별이 발생했죠. 격차가 발생했습니다. 얼마나 서럽고 외롭고 슬프겠습니까? 그 긴 시간을. 그런데 이 양무 호남 시무 국가라고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소외와 배제, 슬픔과 우울함을 조금이라도 만회하고 동서가 또는 수도권과 지방이 균형 성장하는 첫 출발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아이고 저짝만 저렇게 많이 투자하고 우리 전북은 어쩌면 좋아.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원택 도지사하고 손잡고 여러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새만금. 아니 근데 정청래 대표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왜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쨌든 충무공의 그 양무호남 시무국가 이 말까지 인용을 하면서 그동안 이제 민주주의 만들고 지킨 호남에 대한 역사적 국민적 보상 그리고 그동안 차별을 굉장히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그거를 이번에 그 서남권 발전 투자 이것으로 좀 균형을 맞추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했는데 정청래 대표는 또 전북에 가서 전남만 이렇게 투자를 하니까 상실감이 있으시죠? 좀 서운하시죠? 이런 얘기를 또 거기서 또 호남을 전남과 전북을 이렇게 또 갈라서 얘기를 하시나? 진짜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진짜요? 아 진짜 그렇게 말했다. 그러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일단 사실관계가 틀리죠. 아니 새만금에 현대차가 투자하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삼성공장 호남 그 반도체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이제 R200 협약을 우리가 달성하기 위해서는 풍력하고 뒷받침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에 전북이 들어가 있어요. 그 친재생 에너지에. 근데 왜 저런 말씀을 하셨을까? 제가 보기엔 사실관계를 잘 모르시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상실감이 좀 있지 않냐? 제가 적장만 저렇게 많이 투자. 그 사실 국민의힘 대변하느라고 바쁜데 그것만으로도 저기 그 시청자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는데 괜히 정청래 대변하다가 그치. 욕만 더 먹고 있어. 왜 그래요? 그래서 대변하시려고? 균형까지 안 하려고 이제. 아. 아니 안 하려고.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이러려고 그랬는데 내가 굳이 뭐 정청래 편 들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근데 저는 이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이 호남의 그 팹이 내기가 이제 계획되는 거 있잖아요. 저는 상당히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봐요. 뭐 800조를 투자한다. 뭐 몸으로 기대되는 광주, 뭐 제반 여건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되는 서남권. 저는 이게 그냥 기업들이 알아서 투자하면은 공시 통해 갖고 우리 이렇게 시설이 부족해 갖고 앞으로 이만큼 투자할 겁니다라고 하면은 이런 국가적인 논쟁이 없었을 것 같은데 그걸 주말 사이에 자꾸 뭐 김용범 정책실장이나 아니면 대통령이 나와 갖고 뭐 호남이 그동안 민주화 시대에 기여했는데 차별을 받았다 이런 자꾸만 정치적 논리를 갖다 붙이니까 다른 쪽에서는 이거 분명히 정치 논리에 의해서 시작된 거야라고 생각하는 도화선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아예 기업들이 우리가 공시해 갖고 검토하고 있다라고만 했었으면 이런 논쟁이 없었을 것 같은데 근데 윤석열 정부도 일단 이미 가서- 평가를 하지 네. 않았나요? 평가를 떠나서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왜 국가적으로 나서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팩 공장을 짓는다고 해서 그냥 멀뚱히 그냥 다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용인에 지을 때도 그렇고 여길 지을 때도 그렇고 팩 공장 같은 경우는 최첨단 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반 여건이 잘 갖춰져야 돼. 말씀하신 대로 전력이나 용수를 갖추기 위해서도 국가적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고 뭐 지금 그 보수 매체에서 얘기하잖아요. 형택이 뭐 반도체 인재 뭐 한계선이다. 그걸 깨기 위해서라도 거기에 분명히 아파트 지어줘야 돼요. 그리고 학교도 지어줘야 되고 거기에 그 사람들이 고연공뿐만 아니라 정주여건까지 갖춰줘야만 진정하게 이 그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국가가 같이 손발을 맞춰서 가야 되는 거고 정청래 대표로 다시 돌아온다고 생각하면 저는 구한말에 개항을 그 이제 어떻게 보면 근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소론노론 예속 논쟁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모습처럼 보여요. 지금 사실 반도체 초격차를 벌리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해야 되는 것들은 정말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구분을 걸고 다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 그 호남 내에서도 전북과 전남을 갈라쳐 갖고 사실 자기 강성 지지층을 자극한다. 이거는 정말 나쁜 정치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진짜 그러니까 전남은 선거운동하러 안 갈 건가 봐요. 정청래 일단 대표는 지금 갈라서 확실히 먹을 거 소소하지만 확실한 계속 전북만 가고 있잖아요. 표를 지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쌈 붙이는 신우이 같이 했던 것 같고 여러분들 상실감이 좀 있으시잖아요. 이게 자체가 네. 화나시죠? 안 나요? 나잖아. 내가 잘할게요. 화 좀 내. 뭐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당연히 어떤 지역은 소외감도 느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걸 이제 표면화하고 이렇게 갈래는 건 좀 다른 문제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번 그 호남 전반적인 반도체 투자는 되게 결정적인 한 방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호남 표심이 많고 민주당 내 경선에서 또 이게 수백 수천조가 오는데 대통령을 레임덕을 만들 지층은 없죠.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그 호남의 절반을 먹으려고 이렇게 포기를 모르는 남자. 예를 들어서 그런 논리로 전북 가서 상실감 있으시죠 이런 얘기 했다며 구미도 가고 경북도 가고 경남도 가서 또 이런 얘기 하셔야지. 이원택 지사가 있잖아요. 이를 불러줬을 때 환영해갖고 발언을 할 기회를 주고 호의적인 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곳이 지금 전북밖에 없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것 같고 거기 가서도 거기 현장에 있는 사람들 나를 지지할 가능성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밖에 없었다. 근데 저게 과연 본인한테
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지켜봤던 사람들 입장에서도 저 사람은 나쁜 정치하네라는 것을 오늘 거의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쉽지 않은가 싶어요. 그래서 기존에 지지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도 저 사람은 민주당의 발전이나 아니면 대한민국 발전보다는 지금 자기 표가 바쁘구나라는 거를 좀 급하게 말한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전북 가서 그것도 어제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나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정청래 대표다.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문재인 대통령과 7월 1일 이재명 대통령이 오찬 회동을 한다는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 그 오찬 회동이라는 게 뭐 다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 대통령님 내일 뭐 시간 되시면 뭐 좀 오셔서 좀 식사 좀 하시겠습니까? 뭐 그렇게 간단하게 되는 게 아니잖아. 아니죠. 뭐 대포 한잔 하자 이 느낌 아니지. 번개 분위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실제로 그 마쿠에서 협상한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꽤 오랫동안 당연하죠. 이야기가 오갔고 뭐 이런저런 이제 뭐 사유를 들어서 서로가 이렇게 또 대통령도 외유도 있었고 해서 그런데 전격적으로 7월 1일 결정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나름대로 정청래 전 대표가 과도하게 자기를 팔고 있다. 뭐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나름대로 정부적 판단을 한 결과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백하죠. 왜 굳이 이 타이밍이냐에 대해서는 뭐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상황이 너무 싫은 거죠. 친문 이제 문재인 대통령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굳이 만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정청래 대표가 언제부터 친문이야? 우리 친문들 그룹에 뭐 친문이라고 제가 얘기하면 또 갈라치기 한다 그러나? 하여튼 그들은 인정을 안 할 거예요. 윤건현 의원이든 고민정 의원이든. 그러니까 고민정 의원의 행보를 잘 보시면 전당대회 최고위원이 아니라 대표로 출마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렇다는 거는 이건 대놓고 선언인 거죠. 정청래 친문 아니야. 뭐 어디 우리 자꾸 팔아먹고 있어. 이거는 굉장히 예의주시해야 될 문제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현실화되는 순간 정청래 전 대표는 어디 기댈 곳이 없어요. 이때까지 팔아왔던 게 나는 적통이다. 민주당. 그게 근간부터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문조털리유라고 하는 저는 멸칭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럼요. 왜 성을 태종태세 문단세도 그러면 멸칭입니까? 털이 뭐 죄입니까? 그럼요. 우리가 털 없이 사는 사람 있습니까? 지금 뭐 적다 많다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모든 사람 다 등부른 털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멸칭이라고 그래 왜 없어요. 그거를? 그러니까요. 그리고 고민정 의원님 지금 뭐 제가 급변팀이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는 뭐 웃기죠. 8월 16일부터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저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좀 비피하는 느낌이에요. 지금 잠깐. 비를 피한다. 이게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느끼는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실용 중도보수 행보가 그렇게 간단한 철학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이거 작정하고 밀고 나가시는 거기 때문에 적당히 이제 친문 세력과 손 잡고 이제 친목질하는 걸로 그 기조를 꺾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앞으로 정책 의제 하나하나마다 그분들이 입장을 내야 될 거예요. 너 진짜 중도실용 행보에 확장하는 거에 찬성해?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뭉뚱그려서 정청래 싫어하고 잠깐 지금 비를 동시에 피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쉽게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확장 행보가 꺾이지는 않을 거다. 그 실제로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취임 대통령 1년이 됐는데 청와대에 아직 안 오셨단 말이야. 근데 1년 지나서 지금 이 회동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대통령 입장에서도 공을 많이 들였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되겠다. 내 입장을 확실하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확한 지지의 표명과 지금 당내 분란이 더 확대돼서는 안 되겠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렇게 또 크게 정치적 또 선을 또 그어주시면 그러니까 김어준 뉴스공장에서도 안 도와줘.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도 손절해. 뭐 개혁도 선명성 하나도 지금 차별점 두고 하나도 없어. 뭐 장사를 할 미천이 없잖아요. 뭘로 해? 약간 정청래 전 대표에게 약간의 그 애잔한 마음이 늘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적자로 늘 인정받지 못하는. 맞아. 네, 사실 좀 짠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저런 선명한 의원도 좀 한 명 필요한데, 근데 본인이 어느 정도 이제 그릇과 위치를 정확하게 설명하셨으면 되는데 본인이 모든 막 적통이고 좌장이고 막 이렇게 행세를 하니까 이제는 다들 못 참겠다 하고 고민정 의원도 다 먹으려고 그러니까. 네, 오늘 박지원 우리 원로 의원조차도 대놓고 뭐라고 하셨던데. 박지원 의원이 네. 세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시면 선을 지키셨어야 됩니다. 정청래 전 대표. 박지원, 유시민, 과유불급, 더 적통은 김민성. 네. 그러니까 민주진보 세력의 적통 논란이 갑자기 일고 있는데 진짜 정치를 근데 이렇게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게 뭐 어느 시절 정치입니까? 너무 싫어요. 누구랑 친했다 이거 가지고 뭐 저 정치인의 역량을 평가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냥 국민이 알아서 평가를 하게 좀 그러니까. 냅두세요. 왜 내가 막 뭡니다 계속 얘기를 해. 야, 전북 시민의 평가 한번 보고 갈까요? 그런 의미에서 길거리 민심입니다. 아 정말. 저기 뭐 빨아먹으려고 일을 하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 능력이 없어. 능력이 없어. 나는 좀 멋지고. 싸우지 마시고. 문조 털래요. 부인한테 문조 털래요. 그건 어떻게? 그건 그 얘기 좀 과한 것 같은데.
정청래가 반대를 해요. 정부 하는 일을. 그렇지. 와서 예. 그거는 어머니 소리예요. 아. 지난번에요 김광영도 잘 못했고 이번에 8월달에 예. 정청래를 바꿔야 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청래 아이고, 아니 이거 속일 수가 없어요 민심은. 예? 다 아시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용평들, 영역평론가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아, 그럼요. 시민들이 지금 뭐 정치 의식이. 와, 진짜. 자 잠깐 우리 좀 정신 좀 차리겠습니다. 호남 이렇게 반도체 공장 광주에 지고 또 서남권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물론 전국적으로 로봇도 마찬가지고 뭐 HB 여러 가지 AI 시대에 맞게 전국적인 투자가 있는데 어제 뭐 정청래 전 대표는 이원택 전북도지사 취임식에 참석해서 또 이런 얘기 했더라고요. 아, 저쪽만 저렇게 많이 투자하고 우리 전북은 어쩌면 좋아.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이원택 도지사하고 손잡고 여러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전북이 좀 이번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에서 좀 소외됐다. 이 부분을 정청래 대표가 전 대표가 얘기를 한 셈이 돼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목소리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물론 예. 전국적으로 정치적 이유로 호남에 해다 하는 비난은 옳지 않아요. 박정희 네. 역대 정권에서 영남에 집중 투자를 할 때 0585 그분들이 발전할 때 네. 그분들이 그럼 호남에 좀 공장 나눠줘라 얘기 안 했어요. 지금 빈 땅은 호남밖에 없어요. 지금 오히려 그렇죠. 예, 이렇게 그렇기 됐다.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국가 균형 발전은 지역 균형 발전은 가장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전북도 네. 제가 늘 주장했어요. 호남의 빈 땅으로 지금 남아있는 곳은 새만금과 예. 해남의 솔라시도다. 아하. 그러니까 다른 거 할 필요 없이 여기에 들어가면 물도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북에는 이미 현대 자동차가 구조 네. 새만금 투자 약속을 했잖아요. 그렇네요. 그리고 로봇까지 다 하겠다. 이런 게 있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 밖에서 볼 때는 호남 안에서도 뭐 전남, 전북 이렇게 또 가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호남 되더라고요. 안에서도 문제가 예. 아니라 광주 전남 네. 특별시 안에서도 지금 보세요. 예. 삼성이 광주에 투자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렇죠. SK는 서남권에 하겠다. 네. 그 서남권이 우리 해남이에요. 그런데 네. 아무것도 구체적 발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아침에 한겨레 아하. 사설에서 예. 서남권에 대해서 구체적 안을 내놔라. 시간 벌다가 이대로 지나가는 것 아니냐. 네. 그런 의구심이 있다니까요. 아하. 그렇지만은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예. 6월 30일 날 삼성에서 17조의 데이터 센터를 해남 솔라시도에 투자한다. 네. 이렇게 발표하니까 제가 네. 마치 가져온 양 큰 소리 치는 거죠. 그게는 제가 가져온 것처럼 명현관 해남 군수 취임식에서 네. 이재명 대통령과 삼성 이재용 회장이 음. 우리 해남 명현관 군수 취임식에 맞춰서 네. 17조 선물을 보내왔고 이것을 박지원이 했습니다 하니까 박수 치더라니까요. 물론 정치권에서는 그런 아전 인수를 해요. 그렇지만은 아직 서남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특히 SK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네. 긴가민가 해요.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우리는 정부에서 예. 빨리 인프라 투자를 해서 예. 만들어내자. 해남만 하더라도 접근성이 안 좋다고 하니까 네. 나주에서나 목포에서 KTX 100km만 끌어오자. 그리고 광주에서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오토반 초고속도로를 영암까지 계획을 잡아놨는데 네. 거기에서 지방도로 6km만 지금 놔 있으니까 이것만 하면은 솔라시도까지 다 되면은 예. 광주 공항에서 20분 거리다. 그러면 솔라시도에 해남에 반도체 공장이 생기더라도 네. 광주에서 정주 여건이 더 나은 광주에서 30분이면 해남 출근하는데 이거 빨리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투자가 전국적으로 되고 있고 각 지역마다 지금 발표가 되고 그렇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니 오늘 내일 뭐 소외감 얘기하고 공장이 이런 것은 안 된다. 들어선다 네. 하면은 예수님이 모세 물갈르듯 그렇게 안 돼요. 똑딱 그렇게는 공장 그러면 서나요?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도 인프라부터 먼저 하고 네. 빨리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만들어주자. 그래서 오늘 저도 네. 그러한 말씀을 못하는데 한겨레가 사설로 딱 서남권에 대해서는 구체적 말씀이 없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사설을 딱 써줬더라고요. 그렇네요. 자, 지금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좀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 헬기를 타고 또 이 지역을 둘러보는 모습도 저희가 이제 볼 수가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이 메가 프로젝트 국민들과 함께 지켜보면서 이걸 계속 응원하고 잘 될 수 있게 뒷받침하고 그게 그렇죠. 여당 역할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헬기를 타고 네. 그 서남권 돌아보셨으면은 생각이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제가 김대중 대통령 때 전직 대통령들하고 네. 첫 오찬을 하시는데 최기화 전직 대통령이 말씀을 잘하는데 눈치는 없더라고요. 네. 5.18 때 광주 가서 헬기 타고 그 서남권을 바라보니까 가장 아름답더라.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거제도 아름답습니다 하더라고요. 거제도. 그런데 가장 인상적인 것은 예. 이현재 전 부총리께서 거기를 한번 돌아보시고 네. 대한민국의 마지막 부동산은 여기밖에 없다. 서남권밖에 없어서. 그리고 여기가 개발돼야 네. 발전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두 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는데 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헬기로 돌아보셨다고 하는 것은 아마 똑같은 여기가 개발되어야 네. 대한민국이 진짜 1등 국가가 된다 아하. 하는 확신을 가지셨지 않는가. 언젠가는 한번 만나면은 물어보려고 그래요. 예, 어떠셨는지 좋습니다. 물어보시고 또 어떤 말씀하셨는지 알려주시고요. 그건 안 알려. 왜요? 알려주셔야죠. 아니 대통령하고 나눈 말씀을 제가 어떻게 나눠요? 알겠습니다. 아니 만날 그것도 없지만은 언젠가는 만나시겠죠. 네, 궁금하니까요. 우리 예. 시청자분들 궁금하니까요. 제가 또 뭐 박정우 물어보도록 하고. 기자한테는 얘기해야지. 아시파트에서. 귓속말로. 고맙습니다. 근데 이 호남 이제 투자 얘기 나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뭐 PK, TK 할 것 없이 뭐라고 하대요. 아니 저는 다른 정치인들이 하는 것은 좋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네. 자기 지역 보호를 위해서. 그래도 건전한 보수를 표방하고 경제를 잘 안다는 유승민 전 의원, 젊은 이준석 의원 네. 대표. 네. 아무리 이준석 대표는 동탄이 선거구라고 하지만은 정부에서 얘기했잖아요. 네. 용인 클러스터를 완전히 하고 음. 안 돼요.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렇죠. 젠슨 황이 뭐라고 했어요? 다 한다는 것 아니에요. 아하. 그러니까 캐파시티, 즉 증설하는 부분을 네. 광주 전남에 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뭐 삼성전자가 진짜 이사회에서 결정했는가 공개해라. 무슨 8월 비틀어서 했다고 그래서 나는 그날 발표한 날 네. 이재용 회장이 붕대 감고 나왔겠나? 안 붙였더라고요. 붕대 없더라고요. 그리고 최태원 의장도 병원에 갔던 소리가 없어요. 없죠. 아니 기업이 알아서 삼성전자가 오바되는 캐파시티를 증설하는 네. 것이 광주 전남으로 간다고 해서 삼성 후자가 돼요? SK 하이닉스가 네. SK 로닉스 되나?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게 말입니다. 그걸 주장이 나오지만 국민들이 보고 판단하실 거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회장에게 90도로 인사하는 모습. 이게 그건 진짜 나는 대통령의 눈물이라고 생각해요. 네.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했으면 대통령이 업어주고 싶었다. 예. 그리고 국민이 다 보는 앞에서 그렇게 90도로 인사를 한 것은 감사의 표시고 감사의 표시고 눈물의 표시고 눈물의 표시고 저는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예. 꼭 투자하셔야 됩니다. 약속을 받아낸 거예요. 그런데요. 꼭 투자해야 되고, 이게 이제 AI 대전환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국토 대전환이거든요.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 비전을 실현하는 또 네. 아니, 국민들이 봤을 때는 보십시오. 수출이 한 달에 1천억이 지난달에 넘었다니까요. 네. 이것은 독일, 중국, 미국에 의거해서 세계에서 네 번째예요. 네 번째 4강. 4강. 네. 수출 4강. 월드컵 4강이 아니라 수출 4강. 그러면은 젠슨 황도 뭐도 하고 뭐 다 하겠다. 그렇죠. 라고 했으면은 예. 용인 클러스터에만 만들어 가지고 그게 되겠어요? 용인 것을 우리가 옮겨간다 하면은 나쁘죠. 그렇지만은 거기서 하지 못하는 것을 네. 필요한 것들을 네. 증설하는 것을 광주 전남으로 간다. 배합하지 마라 이거죠. 아니 시장에 떡방앗간도 네. 주문이 너무 계속 많이 들어오면 옆에 가게 증설하잖아요. 그렇죠. 팔아야죠. 많이 만들어서. 이게 반도체라는 게 하루아침에 뚝딱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야말로 농사 짓는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미래 쌀 반도체, 그걸 또 호남 서남권에서 광주에서 그 쌀 농사를 짓는다. 미래의 쌀 농사를 짓는다. 이런 생각 들어요. 자꾸 광주만 하지 말라니까요. 해남 솔라시도도 얘기해줘야 돼요. 솔라시도도 있습니다.